생각보다 많은 사이코패스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꽤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오늘은 사이코패스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도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근래에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두 분류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공한 사이코패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패한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 하면 뭘 가장 먼저 떠올리죠? 연쇄살인마요. 정말 무자비한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졸라 교수가 한 실험을 통해서 사이코패스의 공감 능력을 확인하는데요. 즉 사이코패스에게 타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공감해보라고 명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이코패스의 뇌는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공감의 신경학적 징후를 그대로 흉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이코패스도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공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에 관한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이코패스에 관한 책을 아무거나 읽어보면 10중 8구 첫 페이지에 피상적 매력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이코패스들이 말을 잘한대요. 오히려 처음에 봤을 때 그 입담 때문에 호감을 사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놀랄 사항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께 아주 소름 끼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주위에 사이코패스가 많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냐면 사이코패스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폴 바비악, 크레이그 노이만, 로버트 헤어는요 7개 기업의 임원 200명 이상을 연구했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요. 이 40점 만점 기준으로 22점 이상이 되면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는 사람 또는 잠재적 사이코패스로 간주하고요. 30점 이상은 확실한 사이코패스로 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200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200명 중에 12명이 사이코패스 기준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22점 이상이 나온 거죠. 그 중에 30점 이상인 확실한 사이코패스가 몇 명이었을까요? 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30점을 넘은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은 33점, 한 사람은 34점까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치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남성 범죄자들의 평균 점수가 22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200여 명의 단편적인 그림만으로는 기업 세계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회 전반 표본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검사한 결과를 보면 대략 500명당 1명 정도가 30점 이상을 기록해 사이코패스의 기준선을 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망 있는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5명당 1명꼴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25점을 넘긴 9명의 연구 대상 중 2명이 부회장, 2명이 이사, 2명이 경영인 또는 관리자, 1명이 기타 관리 직급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이코패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들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면접을 보면 완전히 자기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멜레온 같이 면접관의 요청에 따라서 막 다 그냥 자유자재로 막 거짓말을 하고 없는 이력도 만들고 거의 뭐 반사기꾼이죠. 면접관들이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사람보다 대범하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더 끌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직장생활하면 자기 어필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한 사이코패스는 화를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이코패스들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열이 받거나 뭐 어디서 마음 상하는 일 있으면 집에 가는 길에 불을 지른다든가 사람을 죽인다든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성공한 사이코패스들은 자신의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차갑고 계산적인 뱀의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직장에서 좀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일에 있어서 불공정함을 느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도덕성을 관여하는 뇌의 회로가 켜지는 반면 이들은 그게 안 켜집니다. 불공정하면 어때? 부당하면 어때?
실리를 따져야지. 이러면 내가 이득이잖아 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합리성과 도덕성 사이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회사를 위해서라면, 매출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자니 또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이런 또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들은 합리성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런데 사이코패스가 조직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이코패스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덕분에 승진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정상인들에 비해 덜 유능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템브리키는 선출직 공무원을 연구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에 더 가까운 의원들은 일반적인 뇌를 가진 동료 의원들보다 재선될 확률이 높았지만 법안 통과율은 더 낮았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위험을 인식하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을 방법만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이코패스가 조직에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겁니까? 이 얘기 듣고 나니까 나도 그동안 사이코패스를 살면서 좀 만난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이코패스가 가장 많은 10대 직업은 CEO, 변호사, TV 라디오 방송인, 판매원, 외과의사, 저널리스트, 경찰관, 성직자, 셰프, 공무원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회 곳곳에 사이코패스가 스며들어 있다고요. 왜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을까요? 이들은 타인에 관한 통제와 관련된 리더십을 가질 기회가 따르는 직업에 강력하게 이끌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이코패스는 드물지만 권력에 더 강하게 이끌리고 권력을 손에 쥐는데 더 능하다. 그러므로 권위 있는 자리를 비례 이상으로 많이 차지한다. 여러분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또라이들이 있지 않았나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도 어쩌면 사이코패스였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이코패스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꽤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이제 잘 이해하고 계시니 말은 그럴싸하지만 내실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경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